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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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시 라이브는요, 동물건강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담 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요. 와주시고 계신데 빨리 너무너무 가네요. 네, 감사하고 또 네. 반갑고 그런 마음입니다. 2주간 잘 지내셨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요즘에 너무 덥죠. 아, 너무 더워서 진짜. 아이들도 너무너무 더워해요. 아니 진짜 저도 이제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기도 있고 저희 집에 강아지도 있는데 난리예요, 난리. 아기도 울고 맞아요. 강아지도 더워하고. 애들 털도 많고 해가지고 아이고. 요즘엔 너무 더워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정말 많이 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도 네, 밤에. 많다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네. 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하다가 네. 여름철이니까 좀 여름철에 좀 신경 썼으면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좀 궁금하실 거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요새 너무 축 처져 있어가지고 네. 아, 그렇다고 너무 더워서 산책을 시킬 수도 없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름철 건강관리 특급 노하우입니다. 참 열사병 이거 네. 진짜 무서운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네. 우리 뉴스 요즘 보면은 막 온열 질환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이제 열사병이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강아지들도 열사병으로 요즘에 되게 많이 오세요, 실제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도 적정 이제 실내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한 1, 2도 높기 때문에 체온 자체가 얘네들은 좀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더워하거든요. 아기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환경에 이제 사람의 온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얘들도 막 폭염 이러고 하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특히 이제 심장병 아이들, 아이고. 네. 노령견, 노령견. 네, 노령견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병원에 와요. 아. 그래서 대부분 응급으로 오죠. 너무 더운 날은. 그래서 네. 조금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은 좀 응급한 상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네. 여름 계절 자체가 강아지들한테는 힘들죠. 좀 힘들고 좀 취약한 그런 계절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견주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강아지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혜환님, 동원찬치님, 그 다음에 양념게장 쿠폰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반려견, 반려묘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 전부 다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은혜 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동원참치님께서 투샷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희 둘째, 넷째 수요일 저녁 6시에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세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강아지가 네. 지금 이 아이 사진 한 장으로만 봐도 네. 얘가 편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워 보이고 일단 느껴져요. 입을 벌리고 있죠. 네. 입을 벌리고 있고 바닥에 최대한 붙여놓고 시원해 보일 수 있는 바닥에 자기 몸을 최대한 면적을 붙여놓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든요. 네. 우리 사람도 편안하면은 입을 벌리고 숨 쉬진 않잖아요. 네.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특히 대형견들. 국내엔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면은 국내에는 대형견 중에 어쨌든 레트리버가 가장 많아요. 네. 근데 레트리버가 가장 많이 키우기 때문에 레트리버 아이들이 실제로 노령견일 경우에 이제 조기 검진을 못한 아이들이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큰 강아지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산책이 더 중요하죠. 네. 매일매일 어느 정도 활동량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근데 보호자분들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대소변도 항상 밖에서 하고 큰 아이들은 집에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름철만 되면은 이제 보호자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들고 나가면 되는 건데 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좀 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도 크기 때문에 더운 날 최소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이게 쓰러진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자세로 못 일어나가지고 처진 상태로. 그래서 아이고. 이제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대형견들이 혹시 더 좀 취약한가요? 어때요?
국내에 있는 대형견들이 조금 네.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레트리버 아이들, 네네네. 골든 같은 경우에는 털이 길죠. 네. 물론 레브라도도 있지만 골든 리트리버를 가장 많이 키우고 또 많이 키우는 아이들 중에 뭐 허스키, 네. 그다음에 말라뮤트, 엄청 되게 취약할 것 추위에 같은데. 적응이 되는 아이들은 네. 이런 여름철을 되게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우리나라 갈수록 더워지기 때문에. 아, 진짜 요새 사람도 더운데 우리 맞아요.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들은 맞아요. 얼마나 더울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열사병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온열 질환을 겪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람은 본인들이 너무 더워하면은 물도 찾아 마시고 그 다음에 좀 어지러우면 자기 나름대로 조절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산책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건강 상태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그거를 보호자가 이제 끌어주는 데까지 가다가 응급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아이고. 역치상으로.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더운 날 바닥 한번 만져보셨나요? 아스팔트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네. 저희 딸하고 수영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어머. 여기에서 여기 수영장 잠깐 나와서 가는데 바닥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더라고요. 맨발로 가는데. 와. 근데 이제 실제 강아지들은 아무리 밖에서 잘 다닐 수 있는 발바닥 패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 실내 환경에 적응이 돼 있거든요. 어떤 이 발바닥의 그렇구나.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 발바닥이 접하는 이런 그 물리적 자극은 실내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어느 정도 걷고 나서 이제 발바닥에 2차적인 염증이나 어떤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발에 습진이 있던 애들 있잖아요. 네. 많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 네. 열심히 하는 애들은 특히 이렇게 더운 날 지면을 어느 정도 산책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뻘개져가지고 얘를 더 따가워하고 그래서 침이 더 많이 이제 할 아이고. 행동을 보이면은 감염성 이제 습진 같은 게 훨씬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네. 대부분 아이들이 뭐 3kg, 5kg인데 네, 네. 이제 지면열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사람은 조금 높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더워하면은 아이들은 더 많이 더워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가급적 이렇게 더운 날에 네, 네. 신발 아니면은 양말 양말이라도 네,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는 게 우리 슬리퍼 신으면은 슬리퍼 신으면 좀 낫죠. 좀 낫죠. 네네.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많이 불편해하지만 않으면은 산책을 네. 꼭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가급적 해주는 게. 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사실 저도 너무 딜레마인 게 나가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데 또 이렇다고 무작정 안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나가자니 또 이게 더워서 더 이게 네네. 아숙수단이 되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 많았는데 네. 이게 신발은 애들이 참 좀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양말이라도. 네, 그죠. 양말이 꼭 판매되는 거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강아지 열사병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강아지도 발바닥에 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많고 아. 이제 약해져 있는 발바닥 패드에 열이 가해지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이 발바닥에 어떠한 그 이제 세균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더 이제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얘들도 이제 산책을 아주 더운 날 하고 나면은 그날 되게 따가워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핥는 걸로 표현을 하고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절뚝거리면서 와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불편하니까. 네,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여름날 산책을 꼭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이나 신발을 신기시고 아니면 맨발로 나갔다 온 날은 네. 가급적 시원한 물로 발을 이제 한번 씻겨주시고 보습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애기들도 보습크림 네, 바르면 많이 도움 발라요. 돼요? 네, 많이 그래요? 발라요. 예, 그래서 발바닥에 이제 패드에 네. 이제 보습크림 요즘에 뭐 강아지 전용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발라주면은
훨씬 아이들이 이제 뽀송뽀송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그날 저녁을.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막 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르자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그죠, 분들도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뭐 해수욕장 갔다가 그날 너무 이제 입고 나면은 네. 전날 그날 밤에 이제 뭐 펫도 하고 네, 약간 그렇죠, 풀링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네. 또 꿀팁이 되겠네요. 선생님 네. 질문 한번 받아보고 네네네. 갈까요? 메이드팀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네. 블리쭈님께서 말티즈 6살 2000판 B1 강아지예요. 더운데도 너무 나가고 싶어 해서 저녁에 나가는데 그때도 헥헥거려요. 산책 안 나가는 게 나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네. 내용인데 2000판 폐쇄부전증 B1 스테이지 B1이면 이제 심장병이 어쨌든 있는 거고 아마 약을 먹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제일 애매한 거예요. 이제 증상이 확연하게 있지 않은데 이제 요럴 때 무리를 하면은 이제 그레이드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네. 어쨌든 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여름철에 산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왜냐면 저희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심장병 있을 때 똑같은 매일 30분을 하던 애가 네네. 같은 30분이면은 거의 2배, 1시간을 이상을 하는 아. 어떤 피로도를 느껴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책 시간을 줄이든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든지 가장 안 더운 시간, 뭐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뭐 새벽 아니면 네, 진짜 그죠. 밤. 예, 그렇게 해서 산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주시는 게 낫고, 뭐 낮에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안고 나간다든지. 아, 왜냐면은 바람만, 뭐 네. 냄새를 맡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산책이거든요. 스트레스가 그죠? 풀리니까. 그래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심장병이 있으니까. 네, 심장병이 네네.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요거는 털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네네네. 이제 잠깐 받아볼까요? 이건희님께서 입주위나 발 쪽, 맞아요. 저희 강아지도 말티즈인데 발 쪽에 약간 털이 갈변됐어요. 네네. 이거 왜 그런 건가? 이거 되돌릴 수 없나요? 라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이제 강아지 흰털 아이들은 이제 그 타액이 묻으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착색이 돼요. 다행히 묻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핥는 거죠. 침이 자꾸 이제 입을 뭐 발바닥을 핥는다든지 습진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은 치석이 심해가지고 침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입주위가 더 갈색으로 약간 우리 염색하듯이.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아니면은 물을 막 먹는데 이제 침하고 많이 흘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안 닦아줬을 경우에 그 타액이 입주위에 묻어서 네. 이제 염색한 것처럼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특정 발이 또 유난히 색깔이 이제 갈색이라면은 맞아요. 저희 강아지 앞발. 네네. 그러면은 습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습진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해야죠. 아, 육안으로 네. 봐가지고 이제 지간 사이에 뭐 감염성 피부염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은 얘네들도 어떤 뭐 농포가 있거나 아니면은 각질이 심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서 평가하면 되고 애매하고 하면은 병원 가서 현미경 검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한번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얼굴 털이 자라면서 빨개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마 저희 강아지랑 비슷한 네네네네. 말티즈 이런 종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간식도 많이 안 주고 그러는데 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이 얼굴털 자라면서 빨개지는 게 입주위나 눈앞이 네, 보통 많이 네, 네.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눈물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그래도 눈 주위가 이제 갈색으로 착색이 돼요. 네. 네, 아니면은 입 주위에 침을 많이 흘리는 질환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먹고 나서 깨끗하게 안 닦아주면 특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데 잘 안 없어져요. 저거는 아무리 지워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약간 네네. 어느 정도 털이 자라서 좀 잘라줘야 돼. 아, 네, 그냥 네. 자르는 것으로. 네네네. 네. 그렇게 좀 다듬어 주시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이님께서 선생님 주사를 맞고 멍울이 강아지도 멍울이 네, 생기나요? 많이 생기죠. 아,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예방 접종을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뭐 백신을 잘못했다고라기보다는 이제 주사액을 넣고 나면은 이 피하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좀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걸 막 만지지 마세요. 이제 자극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멍울이가 생기면은 일단은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일단은 바로. 네, 네, 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그게 어느 정도 대부분 일주일에서 뭐 2주 정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섬유와 같이 좀 딱딱해지면 그거 자체가 이제 염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꼭 병원 가셔가지고 뭐 소염제 처방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바르는 물약 같은 게 요즘에 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처방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관찰을 해 보시다가 이제 조금 안 없어진다 하면은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행복청사님, 선생님 헥헥거리더니 밥을 잘 안 먹어요. 이거 진짜 이런 강아지들 요새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마음 아파,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헥헥거리는 게 뭐 습관적인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구조적으로 호흡기가 좀 안 좋거나 그런데 이제 여름에 요즘 같을 때 괜찮다가 헥헥거리고 컨디션 자체나 식욕이 떨어지면은 저는 병원에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기가 나이가 만약에 어릴 경우면은 일단은 좀 덜 걱정이 되는데 아까 같이 뭐 질문 올려주신 것처럼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6세, 5세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질병의 어떠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시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얘들도 더워서 밥 안 먹는 데 많거든요. 약간 더위 먹었다 뭐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래서 사료도 여름에 덜 나간다 그래요. 아, 판매량이 적어진다. 네네, 더우니까. 네, 겨울에 더 많이 그렇구나. 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입맛 떨어지고 하듯이. 아, 사실 이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것만 걱정되는 게 없어요. 맞아. 너무너무 잘 먹는 애인데 뭐야, 왜 안 먹지? 이게 안 먹으면 더 걱정되니까. 맞아요. 일단 안 먹으면 이거 자체만으로 네네. 뭔가 안 좋은 징후일 수 있으니까 네네네.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만약에 강아지가 뭐 특별한 질환은 아닌데 진짜 더위를 먹어서 뭔가 이렇게 좀 처졌어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얘들도 수액을 맞습니다. 사람처럼. 네, 아, 똑같네요. 이제, 네, 영양제, 비타민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비타민을 넣어서 정맥으로 아우, 넣어주고 귀여워라. 하면은 네. 반나절 정도 맞으면은 많이 좋아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가 네네. 있는 애들, 네. 뭐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수액이라는 방법, 수액을 사람처럼 맞춰주는 이렇게 것도. 또 에너지를 좀 넣어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발에 네. 대한 질문이 많네요. 이지연님께서 강아지가 발을 자주 핥아요.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애들 이렇게 사탕발이라 그러잖아요. 그 계속 핥아가지고 여기 퉁퉁 붓고 색깔도 맞아요. 변하고 네. 흰털 아이들이 특히 더 눈에 많이 띄는데 이제 나갔다 와서 이제 잘 안 닦아줄 때 말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그 발가락에 문제가 습진이 없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습진을 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나갔다 와서 씻기고 대충 말리면 그 습진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좀 바짝 말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이 발을 많이 핥는 경우에는 습진이 대부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곰팡이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발 전용 샴푸, 네, 약용 샴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발 전용으로 좀 자주 해주시면 소양감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샴푸부터 한번 네. 바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네네네. 받고 계속해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오는 이제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산책하고 나서 호흡이 가라앉질 않아요, 아이들이. 호흡수가 애들이 계속 뭐 그 저녁에도 헤헤거리고 하면은 어쨌든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얘네들도 어쨌든 기력 저하라는 걸 보이거든요. 평소하고 다른 뭐 아까 말씀드린 식욕이 떨어지는 게 어떤 증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일단 오시는 게 낫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열사병 증상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른 장기들이 다 이제 다발성으로 손상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회복을 할 수 없는 단계로 보통 대부분 내원을 하세요. 이마 신장 수치도 다 올라가 있고 간 수치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증상이 보이는 애들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수가 일단 빠르고 특히 아까 같이 털이 긴 아이들이 산책 후에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은 어쨌든 병원에 오셔가지고 질병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참 강의를 제가 오래 듣다 보니까 호흡수가 참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호흡수 잘 관찰하셨다가 평소보다 빠른지 이거 체크하셔서 병원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열사병, 온열 질환에 좀 취약한 품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주둥이가 눌린 아이들.
아, 그때 약간 호흡기가 네, 좀 네. 구조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지금 것 같은데. 왼쪽에 우리 패키니즈. 아, 네. 네. 오른쪽은 제가 이 사진은 말티스를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키우니까 네. 말티스도 그래도 단두종에 속하거든요. 주둥이가 짧은 아이들에 속하고. 근데 얘는 딱 봤을 때도 너무 힘들어 보이죠. 네. 예, 코가 꽉 눌리고 또 콧구멍도 좁게 태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런 호흡을 평소에 많이 했던 아이들이 우리 목젖 뒷부분의 연국에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운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이런 품종을 보이는 아이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불독. 불독도 약간 패키지처럼 맞아요. 구조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불독은 선천적으로 네. 어떠한 호흡기에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워도 헤헤거리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책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털도 짧은데, 아. 털도 짧은데 그래서 네. 불독 계열이나 패키니즈 패키니지. 아이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둥이가 눌린 단두종 중에서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아이지만 보스턴 테리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생긴 애들. 아. 아니면 프렌치 불독. 네네. 네. 요 아마 4-5 종류 아이들은 어쨌든 콧구멍도 좁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연국에도 늘어나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많이 이제 좀 짜부같이 눌려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워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보시면은 주저앉아 있잖아요. 네. 네, 딱 주저앉아가지고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개고흡으로만 이제 체온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땀샘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품종의 아이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요즘 워낙 포메라니언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포메라니언은 특히 털이 많은 소형견이에요. 특히 이중모로. 그래서 특히 여름밤에 더 힘들어하고 털 때문에 맞아요. 또. 네, 네네. 뽀메 아이들은 또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털을 짧게 안 자르시거든요. 이게 딱 특유의 그런 네, 고유의 네. 또 털이 또 중요한 아이들이고 네. 왜냐면 얘네들은 털을 한번 자르면은 털이 잘 안 나는 그런 특성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좀 네. 느리게 자라나요? 네? 느리게 자라나요? 잘 안 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티스 아이들은 네.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은 클리퍼를 밀고 나면 대부분 다 나잖아요. 네. 근데 포메라니언만 이제 종특이적으로 미용 후에 이제 상모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털이 모낭이 아? 금방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털을 밀고 나서 대머리처럼 아예 몇 년을 사는 애들도 많고. 아니, 상상을 못했어요. 네, 저희는 네. 항상 빡빡 네, 밀어주니까. 그래서 포메이드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네. 털을 되게 민감하시고. 그렇구나.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할 때 털 밀잖아요. 네. 털이 안 나는 애들 꽤 많아요. 네, 왜냐면 수술할 땐 털을 짧게 미니까. 네. 그래서 뭐 보호자분들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여름철에 특히 이제 털을 길게 유지하는 뽀메 아이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구나. 아, 또 밀면 안 나는 또 네. 그런 것도 네, 처음 네. 들어봐서 신기하네요. 네네. 아,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이 있고 지금 요크셔 테리어 사진을 제가 넣은 이유는 네. 이런 그 특징이 있는 뭐 불독, 보스턴 테리어 아니면 패키니지 같이 꽉 눌린 아이들 말고 소형견 중에서 호흡기가 가장 약한 애 중에 하나가 요크셔 테리어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얘네들은 우리 기도 협착증이라고 기도가 선천적으로 좁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꽤 많은 품종이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그렇구나. 기도 협착이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더워지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원한데 증상을 보이면은 막 정말 이제 얼음 이제 그 마사지를 해줄 정도로 시원하게 해줘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요크셔를 키우는 보호자분들은 체중을 최대한 뚱뚱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어떤 기도협착증의 증상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털을 좀 밀어주는 거 네.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저는 그 전체 미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근데 뭐 전체 미용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털 길이보다 한 반만 짧아도 훨씬 시원하잖아요. 그쵸. 우리 사람도 머리를 좀만 짧게 잘라도 네. 빡빡 낼 필요 없이. 네네. 네, 그 정도만 대머리까지는 해줘도, 아니어도. 그럼요. 네. 네, 그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어떠한 체온 조절을 그러니까 더위를 식히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털 한번 밀어주시는 네네.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한번 네네. 받아보고 갈까요? 스프라이트 쿨님께서 여름이니까 수박이나 얼음물을 줘도 되는지 네. 어떨까요? 여름철에 이제 대표적인 과일이 수박, 참외거든요. 네.
여름철에는 수박 참외를 먹고 정말 많이 오세요. 아이고야. 네, 아파서 오는 거죠. 설사 증상이나 네.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애들은 어떤 칼륨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수박은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음물 정도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아, 네. 얼음물까지는 그래도 괜찮나 봐요. 네. 뭐 이제 얼음물도 너무 차가운 물을 먹으면 사람처럼 얘들도 배탈 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적당한 정도의 얼음물은 괜찮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얘들도 탈이 날 수 있어요.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다음에 폼피츠 뽐TV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서 헥헥거리는데 더워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게 그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고 뭐 이제 시원하게 했는데도 헤헤거린다면은 그리고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더워서 특히 이제 폼피츠 같은 경우에는 털이 좀 긴 품종이라. 아, 네네. 그렇군요. 그다음 비타민 C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폼피츠 뽐TV님께서 원래 산책을 잘하는데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엄청 느리게 걷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어때요? 그죠. 저는 만약에 네. 얘가 막 안 따라오고 네. 산책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안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그다음에 그 되게 느리게 걷는다는 거는 평소와 잘 하던 애가 그러면 이제 뭔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이제 힘든 네, 거를 표현을 그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산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자, 여기 열사병에 취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단두종,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시추도 있네요. 네, 시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단종은 많이 속하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단두종이긴 해요. 주둥이가 우리가 봐도 네. 왜 주둥이 긴 거 아니야? 해도 그게 단두종이에요. 아. 네, 네. 어쨌든 작은 아이들은. 네. 그리고 시추, 페키니스, 시추, 네. 퍼그, 불독, 퍼그, 불독. 이런 아이들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퍼그, 불독도 되게 많이 키우시잖아요. 키우시죠. 요즘에는 뭐 퍼그 많이 키우시고 불독도 뭐 되게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불독이 그 이제 몇 년 전 자료긴 하지만 평균 수명이 네. 10년이 안 돼요. 되게 짧다고 네, 10년이 들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네네. 다른 아이들보다 최소 5년 이상 짧거든요. 그게 이제 호흡기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더운 날 산책을 시키는 거는 저는 쥐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더위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네. 질문에 올라오신 분 중에 네, 정상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아이들 중에 네. 그 노령견 네. 6세 이상 6세면은 사람을 치면 40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장약을 먹는 아이들. 그 다음에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보호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냥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네. 흥분하지 않아도 뭔가 들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호흡법이 뭔가 있어요. 약간 맞아요. 가파지면서. 네, 그게 리버스 스니징인데 아. 그게 어쨌든 좋지 않은 호흡법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약간 역재채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우리 재채기는 요 가까운 데서 자극원이 있어서 뱉어내려면 해취하잖아요. 네. 강아지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요 안쪽에서 뭔가 자극원이 불편하고 하면은 들어 마시는 거꾸로 거예요. 되는 네, 그래서 거예요? 아. 이제 뭐 어떤 이거는 진단명이라기보다는 흡기성 호흡 부전이라고 해서 흡기할 때 호흡을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스니징이 많은 아이들, 네. 그리고 평소에 기침을 원래 좀 했던 아이들, 네. 아니면은 이런 아이들은 아까 제가 요크셔 테리어 보여드렸던 기관 협착증이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열사병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잘 진짜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네, 대부분 문제가 기침, 되는 네. 게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요즘에 병원에 저녁에 응급으로 이렇게. 네,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아이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질문 조금 네네네. 받아볼까요? 스프라이트 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광견병 백신을 2년에 한 번 맞았는데, 모르고 1년에 한 번씩 맞고 며칠 있다가 좀 예후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 광견병 백신은 1년마다, 국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맞는 백신이 일반적이고요. 네. 2년에 한 번씩 맞는 백신은 아마 뭐 병원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광견병 백신은 어쨌든 알러지가 좀 많은 백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다른 백신에 백신보다는 비해서 우리가 알고 네, 있는 뭐 종합 백신이나 그렇군요. 코로나 접종보다는 알러지가 네네네. 좀 있고 그 알러지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은 호흡이라든지 이런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아니면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백신하고 아이하고 뭔가 이제 우리 사람도 코로나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쇼크 증상의 한 그랑 똑같은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광견병을 맞고 나서는 조금 응급한 상황이 생기는 아이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죠. 네네네. 네. 어떤 뭐 약이든지 다 그죠? 그런 네네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너무 속상하네요. 댓글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뽐피츠 뽐TV님께서 음수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강아지용 정수기도 사용해보고 강아지용 우유도 먹여봤는데 입이 짧아서 그런지 잘 안 먹더라고요. 저는 물을 강제로 많이 먹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습식캔을 많이 이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것도 네. 방법이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사람은 자기가 막 물 찾아서 먹잖아요.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캔은 뭐 고기 캔들 있잖아요.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수분이 네, 굉장히 그래서 함량이 높네요. 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여름철에는 어떤 습식캔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도 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거 그리고 진짜 또 꿀팁이네. 물그릇을 집에 최대한 좀 많이 두세요. 아, 여러 군데 네, 배치해라. 여러 군데 두시고 여기도 주고 저기 두고 해서 지나가면서 물이 좀 보이면서 먹을 수 있게. 아, 너무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그릇을 좀 자주 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얼음을 가끔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얼음을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음 통째로 그냥 이렇게 통째로 빨아먹게? 핥아먹게. 아이스크림처럼요? 네네네. 얘들도 더울 때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물그릇 여러 개 넣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네네네. 같아요. 이게 억지로 먹이기는 힘드니까 네. 최대한 눈에 많이 보이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게 하고 싶으시면 얘네들도 네. 시간이 지난 물을 싫어합니다. 똑같네요. 네네. 정수기에서 막 꺼낸 물이 훨씬 더 신선하고 아. 애들이 훨씬 잘 먹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을 좀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 아, 네. 요것도 좋은 네네. 방법이겠네요. 네네. 물을 자주 갈아주도 더우면 또 따뜻해지고 이러면 더 먹기 싫을 네. 것 같네요. 네네. 그다음에 향다육 사랑님께서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찌양님 늦었어요라고 말씀 주셨고 또 성정희님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킹레아님께서 선생님 마그네타 영양제가 노령견한테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마그네타? 마그네타 영양제가 이제 보호자분들 많이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영양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 뭐 아니면은 센 뭐 이런 종합 영양제 강아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먹이시는 건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뽐피츠 뽐TV님께서도 좋은 정보 감사해요 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향다육사랑님께서 선생님 비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더운 날 자주 목욕해도 될까요? 네. 더운 날은 얘네들도 목욕 횟수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일반적인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가 좋고 네네. 일주일에서 근데 열흘. 저는 자주 시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보습을 좀 제대로 해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샴푸하고 나서 컨디셔너나 린스 같은 걸 좀 써주시면은 평소 패턴보다 한 2배 정도 자주 하는 건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한 3, 4일에서 네네네. 5일에 한 번 네네. 정도까지. 바짝 말려주고 네. 그런 것만 해주시면 가능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성정희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티즈를 키우는데요. 1살 반이에요. 도시에 사는데 네. 진드기약 꼭 발라줘야 하나요? 네. 제가 진드기 얘기는 오늘 안 넣었는데 네. 이제 여름철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죠. 아. 네, 옛날에는 심장하상충이 메인이었지만 네. 요즘엔 진드기가 메인이죠. 요새 또 진짜 네. 네. 산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산책을 또 풀밭도 많아지고 해서 털이 긴 아이들은 풀밭을 산책하고 나서 몸에 진드기가 다량으로 붙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야. 근데 그거를 네. 이제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보호자분들이. 그래서 진드기 약을 어쨌든 매달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매달 해주더라도
진드기 매개 질환은 걸릴 수 있습니다. 100%는 네, 100%는 아니니까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아니면 1년 내내 매달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우리 애기가 진드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몸에 진드기가 이제 묻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갔다 와서.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떼지 마시고 꼭 네. 병원 가서 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떼는 것도 좀 잘못되면 위험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거죠? 진드기가 이제 안에 우리 피부 쪽에 이게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통만 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아이고. 그거를 꼭 병원 가서 확인하고 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떼는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렇게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더 네네. 이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것도 병원에 가서 네네. 확실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라라국감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요. 실외 배변견이라 이거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힘들죠. 네, 나가줘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저게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 애들은 장점도 있지만 네. 저게 단점이에요. 진짜 비 오고, 못 나가면 눈 오고, 어떡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엄청 참거든요. 네. 결국엔 이제 실내에서 싸긴 할 텐데 아이들 스트레스고 보호자도 스트레스고. 근데 너무 더운 날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산책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대부분 근데 좀 나가면 바로 싸거든요. 애들이 발바닥에 촉감 때문에 이제 배뇨가 좀 자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나가서 대소변만 하고 네. 바로 들어오는 게 낫고 가급적이면은 좀 어쨌든 뭐 몇 시간 늦어진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침 일찍에 나가고 해지고 나가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렇게 더운 네네네네. 시간을 피해서 네네.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강아지 신장 관리는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투석하는 강아지는 얼마나 자주 투석을 하나요? 투석은 강아지한테는 뭐 물론 이제 투석을 필요한 아이들은 하고 하지만 투석은 이제 정말로 신장이 많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리고 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해야 돼요. 네. 정말요? 네. 왜냐하면 몇 시간을 하잖아요. 네. 몇 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증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정말 응급해가지고 혈액 투석을 꼭 해야 되는 어떤 네. 중독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진 솔직히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마취를 또 마취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보통 하게 되면 한 2번 정도 하는데 매번마다 마취를 하는 것 자체도 신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석 부분은 뭐 이제 루틴하게 하진 않지만 꼭 필요하면 하고 평소 강아지 신장 관리는 혈액 검사를 자주 하는 거가 가장 최선이고 음수량을 좀 많이 먹일 수 있게 좀 그런 환경적인 거를 수화를 시켜주는 게 어쨌든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아까 음수량 늘리는 꿀팁을 또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또 폼피치 폼TV님께서 혹시 강아지가 평균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운 날씨라 그런지 잠을 정말 많이 자는 편이에요. 그래요. 이 강아지 수면 시간은 솔직히 네. 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나이가 늘어나고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잠을 좀 더 많이 자긴 하는데 네. 또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네. 갓난 애기들은 15시간 이상 자요. 예, 주로 자고 네. 옆에서 밥 먹고 또 피곤하고 바로 자고. 아기랑 우리 아기랑 똑같아요. 먹고 그래서, 자는 게 일이죠. 네, 뭐. 먹고 자고. 뭘 네, 할수 그게 이제 있겠어요. 하루 일과고 네. 일반적인 아이들은 우리 뭐 2살, 뭐 1살에서 뭐 한 7, 8살 사이에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을 땐 거의 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호자가 없을 때 많이 잠을 자고 네. 이제 보호자가 들어와서 보호자 사이클대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깊은 잠을 또 많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의 수면 시간 정도는 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수면 시간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프라이트 쿨님께서 먹는 벼룩약은 어떤 기전인가요? 혹시 몸에 나쁜 건 아닌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벼룩약이라고 나오는 국내에는 벼룩이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벼룩에 특화된 약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 외부기생충 약이라고 하죠. 벼룩음, 진드기 같이 컨트롤 되는 건데 이제 먹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아이들이 물렸을 경우에 그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피하직으로 이제 약물의 성분이 유지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품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네. 둘 다 아이들한테 다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먹는 아이라면 먹는 거 하시면 되고 먹는 걸 너무 싫어하면은 바르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막 몸에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다음에 나라라 곡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프론트 라인이 뭐예요? 프론트 라인 매달 해도 물리긴 하더라고요. 네. 병원 가서 뗐는데 땜빵이 생겼어요. 네. 털 나겠죠. 네. 프론트라인은 아까 바르는 이제 외부 기생충 약이에요. 그래서 네네. 많이 하시는 거고 프론트라인을 해도 물립니다. 네, 그리고 물리는 건 물려요. 네네. 네, 그게 뭐 예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물리게 하는 건 또 그죠. 아니겠죠. 네, 이제 프론트라인은 안 물리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어떠한 그런 질환이 생겼을 때 좀 예방을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땜빵 이제 병원 가서 뗐는데 땜빵 이제 털이 빠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날 겁니다. 네. 요거 털은 시간이 또 네네네. 해결해 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찌양님께서 예전에 다녔던 병원 수의사 선생님께서 개똥은 땅에 묻는 거 없이 돌처럼 떼굴떼굴 굴러야 한다. 이것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거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대변이 형태가 있는 게 어쨌든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대변이 금방 마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굴러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설사보단 난 거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형태가 있는 대변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네. 수양성 설사보다는. 네, 설사보다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송지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비숑 4세 12kg 남아있는데요. 소변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좀 적고 보이긴 하는데 후에 생식기가 불편한지 힘들어 하는데 물로 씻을 때 샴푸로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딱딱한 게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일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물로 씻을 때 생식기를 씻을 때 꼭 샴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뭐 농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그냥 깨끗한 수돗물로 씻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딱딱한 게 잡히는 부분이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평소에 안 잡히던 딱딱함이 잡힌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거 병원에 그 가보시면 소변 횟수는 정말 하루에 2번만 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패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비뇨기 질환이 없다면은 하루에 2번 보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횟수 자체는 네. 또 크게 문제는 네.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다음에 뽐피츠 뽐TV님께서 산책 나갈 때 강아지가 항상 수풀이나 맞아요. 저희 강아지도 그래요. 항상 꼭 흙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냄새를 맡거나 대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찐대기가 붙을까 봐 걱정이 돼요. 이거 풀 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되는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목줄을 하고 가니까 네. 제 생각에는 보호자가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일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못 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선생님? 예, 왜냐하면 특히 진드기가 너무 많고 말 그대로 우리 쉽게 얘기해서 모기가 많은데 사람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네.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냥 저는 가게 뒀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대신 뭐 가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안 되겠지만 네. 찐득이에 물릴 확률은 훨씬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급적 못 가게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오픈된 공간을 위주로 이제 산책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네들도 풀숲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더 재밌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신 그런 외부 기생충만 좀 꼼꼼하게 하시면은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좀 못 가게 하는 게 좀 네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정용 님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벌써 시간이 선생님 근데. 질문이 오늘 많이 네, 나오네요. 오늘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열사병의 취약한 품종은 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열사병 예방하려면은 어쨌든 더운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은 그거겠네요. 네, 1번은 제일 중요한 거. 네. 그 더운 시간은 보통 우리 낮 시간이죠. 그리고 산책 전, 산책 중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분 보충. 네, 수분 보충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평소에 이제 산책 나갈 때 물을 꼭 가져 나가시고 조금 더 자주 물을 주는 습관을 하시고 그리고 산책 전에도 집에서 물을 좀 먹이고 아까 만약에 물을 안 먹는다면은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간 어떠한 간식 같은 걸 좀 먹이고 수분 함량을 좀 올려놓고 네. 아니면 얼음 같은 걸 충분히 좀 할게 한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고 갔다
오고 나서도 어떤 수분 함량을 더 늘려주는 어떠한 그 보상을 꼭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거 꼭 뭐 판매되는 거 말고라도 네. 우리 얼음 집에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집락 같은 데 네. 넣어서 얼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네. 애들 너무 더워하면은 좀 이렇게 몸에 대주는 몸에 거죠. 대주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쿨링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배에 대주고 등에 대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해주면 사람도 시원하잖아요. 이게 목 아. 뒤에 대기만 하더라도. 네네. 그런 걸 좀 습관화 해주셔가지고 하는 게 낫고, 대신 그런 털이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은데 털이 없는 애들은 얼음을 바로 대면은 네. 그것도 되게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수건 같은 거 위에만 해줘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시원해가지고 우와. 체표 온도가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네네. 같아요. 저도 산책을 나갈 때 꼭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름철 산책이 반드시 필요한, 뭐 밖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면은 네. 평소 산책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여주는 게, 네네. 어쨌든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3배 힘들어 하거든요.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연속된 산책, 오래 걷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털은 가급적 기르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은 털을 네. 빡빡 미는 게 좋냐 많이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빡빡 밀고 밖에 나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아. 그 햇빛에 가장 다이렉트로 가고 네. 피부에도 특히 안 좋고 우리 그 얘네들도 피부에 어떤 자외선이 직접 닿는 것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빡빡 밀었다면은 얇은 티 정도는 입히고 나가는 게 네, 피부의 어떠한 그 보호를 위해서 훨씬 더 그렇군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발바닥 습진이나 발사탕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여름철에 산책하고 나서 발이 시뻘겋게 부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핥아가지고 막 따가워서 심하게 하는 애들은 다리를 절어서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나갔다 와서 바로 시원한 물로 좀 씻기시고 시원한 물로. 쉽게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꼼꼼하게 보습 크림 같은 거 쿨링을 해줄 수 있는, 아니면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피부 이제 밤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발라주면 훨씬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을 많이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질문이 좀 들어와서 네네네네.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나라라 곶감님께서 좀 좋은 댓글을 주셨어요. 위에. 그 요즘에 그 시골 마당견 유기견들한테 너무 가혹한 계절이라고. 네. 아, 진짜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하면. 그쵸? 물만 많이 줘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물도 충분히 못 먹잖아요. 그게 가장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물이라도 좀 많이 네. 이렇게 밀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뽐피츠 뽐티비님께서 소변 이야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 강아지가 혈뇨를 봤는데 좀 그냥 넘어가셨대요. 네. 이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걸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혈뇨가 나왔다면은 어쨌든 방광 쪽에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네,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났다면은 어쨌든 비뇨기 쪽 체크를, 방광 초음파를 꼭 보시는 게, 왜냐면은 돌이 있는 경우에 항상 혈뇨가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떨 때만 혈뇨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송지연님께서 아까 그 소변 2번만 보는 비숑 네네. 주인분이신데요. 앞쪽 생식기 모양이 약간 부은 듯해 보이고요. T자 형태로 붉은 줄이 있는 건 정상인가요? 3살 때보다 더 둥글게 변했고 앞쪽에서 3cm 정도 위치하는 곳에 둥글게 도넛처럼 딱딱한 게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혹시 검사가 필요한지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생식기 남자아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서 3cm 정도 위치하는 곳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땅콩 모양처럼, 그러니까 고환은 아니고 이제 생식기 쪽에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가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눈에 띄게 만져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네. T자형으로 붉은 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포피가 조금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포피가 좀 노출된 애들은 그게 안에 속살이 좀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농이 차거나 거기를 따가워해서 염증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뽐피츠 뽐TV님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혈뇨를 봤으니까 병원 가보시겠다고 네네네. 감사하다고 말씀 네네. 주셨네요. 아, 근데 오늘 댓글 보다 보니까요. 참 밖에 나가야만 꼭 이렇게 그죠, 맞아요. 배변 활동을 하는 강아지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산책을 안 시킬 순 없고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꿀팁들을 잘 네. 기억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잘 산책을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제 음수량 많이 늘리고 네네네. 얼음팩도 이용해보고 때로는 얼음도 이렇게 가끔 빨아먹게 네네네네. 해주고 하는 방법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준비해주신 내용이 더 많은데 질문을 감사하게도 많이 주셔가지고 다 못했어요. 다음 네네. 시간 좀 이어서 하면 네네, 좋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오늘 그럼 일단 라이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6시마다 고정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라이브 네. 하셨는데 또 오랜만에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여름은 사람이나 강아지, 고양이나 참 네. 버티기 힘든 기간인데 요게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더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마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보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도 강아지도 네네네.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번 여름을 잘 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